40대 남성이 진주 지역 목욕탕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단순히 현금만 노린 게 아니라 훔친 카드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가로채 확인된 피해액만 4,500만 원에 달합니다. 사천 늑도와 신도를 잇는 길에 480m의 보행교가 만들어집니다. 두 지역을 오가는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도 기대를 모읍니다. 한방과 항로화 시설이 두루 갖춰진 산청 동의보감촌. 기존 고령층 관람객에 더해 MZ세대가 찾을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업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합니다. 지난 1년간 유예 기간 끝에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것인데 지역사회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올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100원 농어촌 버스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버스 안에는 시범적으로 만들었던 짐칸도 확대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진주 지역의 목욕탕을 돌며 금품을 절취한 40대가 검거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는 등 진주 지역에서만 피해액이 4,500만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카드사를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이른바 신종수법이 피해액을 키운 사건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태연하게 탈의실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밖으로 나와 근처 은행으로 향합니다. 목욕탕 전문 털이범 40대 A씨입니다. 미리 준비했던 도구로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열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을 가지고 달아나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진주 지역에서만 총 6곳의 목욕탕을 돌며 7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옷장에서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한 뒤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ATM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신종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요 인근에 있는 목욕탕에서 휴대폰, 신용카드, 그다음 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가지고 이동하는 거리에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초기화시키고 난 다음에 진주경찰서는 지난 7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귀중품을 카운터에 따로 보관하거나 휴대전화의 잠금 보안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휴대폰 안에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다 넣어 다니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신종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좀 따로 보관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패턴 지문이나 경찰이 좀 하시든지. 한편 40대 A씨는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 2월 출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했으며 진주 외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수만 22건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은 4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 행정감시센터가 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복지재단의 수탁기관 참여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센터 대표 성공스님은 이 자리에서 진주시가 공고를 연장하면서까지 진주시 복지재단을 장애인 복지기관 수탁기관에 참여시켰다며 시 출연기관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던 시설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또 재단 관계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지급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기관 수탁기관으로 지자체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게 공개 모집 없이 위탁할 수도 있지만 역량 있는 법인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고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일부 매끄럽지 못한 문구를 수정하는 정정 공고를 냈기 때문에 기간을 늘렸다고 했으며 재단 관계자의 임금은 출근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와 국립진주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한국 채색화의 흐름 2 특별전에
10만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 29일 개막해 지난 11월 5일까지 열린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국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작품 86점을 대여해 선보였으며 특히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작 14점도 함께 공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특별전 관람객이 10만 2천여 명으로 최종 집계됨에 따라 지난해 한국 채색화의 흐름 특별전보다 3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창선 삼천포대교가 지나는 섬 늑도를 아실 텐데요. 늑도 옆에는 신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지만 주민들은 늘 배를 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는데요. 앞으로 두 섬을 연결하는 보행교가 만들어집니다.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해양 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선 삼천포대교의 세 번째 교량이 지나는 섬 늑도. 주변 섬과 어우러져 한리해상 국립공원의 자태를 뽐냅니다. 늑도 옆에는 조개를 닮아 이름 붙은 섬 신도가 나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천의 작은 섬 신도에 와 있습니다. 가수 박서진 씨가 태어나서 더 유명해진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늑도와 이곳 신도를 연결하는 보행교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늑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을 추진합니다. 길이 480m, 폭 2m의 보행자 전용 교량입니다. 신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16가구 19명. 앞으로는 걸어서 5분이면 늑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도 가야지. 다리가 생기면 예. 다리가 없어서 지금 같이 갖고 일해야지. 다리가 나 있다 그뭐 갖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도 시내 나가서 놀는 기고 그렇지. 사업 명칭은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주민 이동 편의와 함께 해양관광 명소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늑도와 신도로 이어지는 생태탐방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 지역에 12년 만에 분만 산부인과가 문을 엽니다. 사천시에 따르면 벌리동에 위치한 청아 여성의원이 오는 13일부터 분만 산부인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은 경남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분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비와 시비가 지원됐으며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의료진이 상시 배치됩니다. 산청의 한 교회에서 식사를 한 신도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교회 신도는 90여 명으로 이 중 지난 5일 점심 식사로 비빔밥을 함께 먹은 신도 일부가 복통과 설사, 고열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청구는 관련 검체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산청 대표 관광지인 동의보감촌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부터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산청군 의회에서는 MZ세대를 위한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산청 엑스포가 치러진 동의보감촌입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138만여 명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한방과 항로와 관련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평상시엔 주로 고령층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엑스포 당시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설 전시보단 대부분 엑스포 행사의 일원이었고 여전히 고령 관람객이 대다수여서 아쉬움을 샀습니다. 일각에선 동의보감촌 발전을 위해 젊은 층을 겨냥한 콘텐츠가 보강돼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가 동의보감촌을 더 편안하고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 감성거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MZ세대 문화를 결합시켜 동의보감촌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산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치유농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유인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청 역시 올해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긴 했지만 차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청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청군 의회에서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토길 조성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8일 시작된 제293회 산청군 의회 임시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SCS 조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진주 산청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의 채용관에선 진주와 산청의 47개 기업이 참여해 180여 명을 채용합니다. 참여자들은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과 면접 정작 코칭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신분증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 현장 면접에 참여하면 됩니다. 함양 산양삼 가공 제품이 첫 홍콩 수출에 나섭니다. 진병영 군수를 단장으로 구성된 홍콩 시장 개척단은 지난 6일 현지 바이어 상담 행사에서 223만 불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고 현장에서 20만 불의 제품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 협약식에 참여한 제품은 산삼 순백, 호박 파차, 부각 등으로 전시와 시식을 통해 바이어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영업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을 금지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합니다.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단속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건데요.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정부. 1년간의 준비 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금지 품목에서 종이컵이 제외됐습니다. 커피숍에서 많이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도 단속이 유예됐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겠다며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종이컵은 추가 인력과 시설 설치 부담이 있었고 플라스틱 빨대는 대체재로 사용 중인 종이 빨대가 3배나 비싼 데다 소비자로부터도 외면받고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면서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매장에서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업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종이빨대는 물에 빨리 불기 때문에 맛이 조금 덜하다, 음료 맛이 떨어진다는 그런 불만도 많이 하셨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규제를 이제 철회했다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규제 준수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대체재를 준비했는데 무용지물이 됐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업주도 있었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연속성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걸 믿고 종이 빨대를 했던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도내 한유구와 젖소 등 약 35만 6천 마리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이후 항체 형성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흡혈곤충 방제와 축사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 럼피스킨병은 도내에선 창원에서 한 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가 3,600여억 원을 감액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는 이번 감액 현상에 대해 급격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2조 6,172억 원이며 제40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통해 오는 29일 최종 확정됩니다. 경남도의회가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과 경남도 농기원 이전 사업 현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진주를 찾아 경남도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과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 현지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두 사업은 경상남도 균형발전국 사업으로 도의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사업 점검을 위해 이번 현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하동군이 시행하고 있는 100원 농어촌 버스 제도. 군이 최근 이 100원 버스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경남도민일보 이영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영호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하동 지역 초중고등학생 2,500여 명이 100원 버스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하동군이 초중고등학생에게 100원 농어촌 버스 제도를 시행한 게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작년까지는 초등학생은 600원, 중고등학생은 850원을 냈는데 지금은 100원만 내고 버스를 탑니다. 상반기 버스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학생들의 버스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19% 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통비 부담을 줄였고 대중교통은 활성화된 효과가 있는 겁니다. 100원 버스는 하동군이 경남에서 처음인데요. 앞으로 모든 국민이 100원만 내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된다면 군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지제도 시행에는 당연히 예산이 항상 부담입니다. 민간 버스 업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동군은 모든 국민 100원 버스 제도에 연간 4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반영해서 군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밖에 하동군이 지역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동군은 전기 저상버스 안에 짐칸을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공항 계류장에서 운행하는 버스와 비슷한 겁니다. 버스 안에 보행 보조기나 보따리 짐을 놓을 곳이 없어서 불편해하는 어르신들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지금은 한 대뿐이지만 나머지 전기버스 3대, 또 기존 버스 7대도 연말까지 차례로 짐칸을 고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준비도 하는데요. 노선 개편을 해서 쉽게 버스를 탈 수 있게 합니다. 공공형 콜택시 개념인 행복택시 운행도 확대합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도 올해 2대, 내년에도 2대 늘려서 총 11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영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훌륭한 시책들은 널리 다른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경 의원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교통의 안전성, 이용상의 편리성,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시민 안전과 교통 개선을 위해 필요시 이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탄동 문산 방면 화물차 공영 차고지 정류장과 진주 IC 진입로 사이의 거리는 약 9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시외버스를 포함한 차량과 역세권 방향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이 모두가 3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 하는 상황에서 차량들이 서로 교차하여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출퇴근 시간은 더욱더 혼잡하여 늘 정체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호탄동 사거리 문상 방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을 고속도로 진입로와 안전거리가 확보된 위치로 이설하기를 제안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갑자기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함양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목요일 우리 지역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부분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7도, 하동 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0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비 소식은 전국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중부와 전라는 오후부터, 경남과 제주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세종 5도, 광주 9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46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3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맑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